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첫 인상을 판단할 때 어느 부위를 주로 보시나요? 아마 눈이 아닐까 싶은데요. 눈은 상대방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부위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눈밑이 지나치게 처져 있고 짙은 다크서클까지 형성되어 있다면 굉장히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이와 같은 눈밑 처짐 현상 때문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청하는 의사, 레이저 성형외과 유상철 대표 원장입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고 움직임 또한 많은 부위입니다. 또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어 다른 부위에 비해 쉽고 빠르게 노화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안구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알륜근의 힘이 저하할 경우에는 안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안화 지방까지 바깥으로 밀려 나오게 되면서 두툼한 지방 주머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잔주름, 눈밑 붉어짐, 다크서클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번 발생한 눈밑 노화 현상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에 있는데요. 눈가 노화 현상을 개선해 보고자 여러 제품을 사용하는 홈케어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피부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눈밑 노화 현상으로 본원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눈밑 처짐 현상이 심각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레이저 시술을 통해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는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낸 뒤 불필요하게 위치한 지방 조직을 태워 없애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별도의 수술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붓기에 대한 우려가 적으며 빠른 일상 복귀 역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시술은 시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안화 지방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시술자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나친 처치에 의한 눈밑 꺼짐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레이저 시술을 꺼릴 필요는 없지만 시술자의 자격 요건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안검 성형, 지방 재배치 등도 모두 능숙하게 집도하는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눈밑 레이저 시술 역시 그 대상을 비교적 정확히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눈밑 레이저 시술 이벤트와 같이 모든 내원 환자들에게 동일한 시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흉터가 남을까봐 걱정이에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절개 방식을 통해 피하 조직을 노출시킨 후 불필요하게 위치한 안화 지방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적절한 위치에 재배치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눈꺼풀 안쪽 결막을 절개한 뒤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후 절개 흔히 보이지 않게 되므로 흉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에 더해 눈밑 지방 재배치는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며 당일 세안과 화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화 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눈밑 피부 자체가 심각하게 처진 분들이거나 피부의 색소가 짙어서 다크서클이 심해지신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는 눈밑 피부의 일부를 절제하는 하안검 수술이 적합할 수 있으니 병원에 내원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성형수술은 그 결과가 육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곤 하세요. 특히 눈밑 지방 재배치의 경우에는 안검 외반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는데요. 이러한 안검 외반은 눈밑 지방 재배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피부를 일부 절제하고 중안면부를 당겨 올리는 하안검 성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환자분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충분한 방리 없이 단순히 중안면부를 당겨서 눈꺼풀에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부가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안면 재건이나 외상 환자를 다루어 본 적이 없는 비전문의들이 흔히 하는 실수로 수술을 임상 경험이 아닌 생각으로 배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하신다면 정해진 수련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해 수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죠. 예뻐지고 싶다는 욕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수술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처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처치에 따른 조직 유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성형수술을 계획 중이시라면 집도의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하겠는데요. 레이저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인 저는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여 환자분의 고민과 니드를 파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본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되신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평생의 조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